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이재명과 전 민주당의 국정 파탄 또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여권 전체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 거짓 선동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대안 있는 비판. 그래서 제가 이 총선 이후에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나 이 국민의힘,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저 민주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에 대해서 총체적인 비판, 이런 비판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라는 곳이 어차피 이 머리수입니다. 배지 수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숫자 많은 쪽이 이깁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뭐 총선 결과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방법은 없습니다. 뾰족한. 그런데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준 것이죠. 국회의원 숫자는 적지만 이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뭐 국회에서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200명 가까이 저런 야당 의원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주도권을 여권이 쥐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만 하면. 머릿수가 적은데 어떻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느냐. 가장 큰 것은 사법 처리, 이런 법적인 처리, 이건 뭐 머릿수가 많거나 적거나 몸부림칠 수 있을 뿐이지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받쳐주면 이 국회에서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집권 여당이 소수당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12월 들어서 오늘 이제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하겠다. 지금 이제 뭐 탄핵이 습관처럼 되어서 버릇처럼 되어서 국민들이 뭐 크게 또 탄핵이냐 뭐 이런 식입니다.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겠다. 뭐 예상했던 대로 의원 시기가 10일까지 뭐 여야 합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산안 단독으로 깎아서 처리하면 민주당도 골치 아픕니다. 자기들 지금 예산,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깎이고 이 비난은 민주당으로 다 갑니다. 그냥 압박용입니다. 10일까지 뭐 합의를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4일 이제 표결을 하겠다. 뭐 탄핵 강행하겠답니다.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사 탄핵은 뭐 어떻게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대로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 오늘 1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난장판을 무정부 상태, 뭐 국정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느냐. 오늘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마다 돌아가면서 뭐 윤석열 정부 사퇴하라 이런 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을. 그 하나하나가 또 언론에 다 납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 언론 시절에 뭐 이 선동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카톨릭도 나섰다, 종교계도 나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전국의 대학 돌아가면서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한다. 뭐 계속 그게 날마다 언론에 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경험 많은 사람들,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 윤재옥 등이 나서서 원내 대책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파렴치 자범대응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지금 이재명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추경호가 뭐 구체적인 방법은 좀 생각해 보겠다.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역동성, 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역동성, 추진력, 이런 부분,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완전히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 잃은 이유는 말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때문입니다. 왜 갈등이냐? 윤 대통령이 왜 끌어들이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해찬 뭐 비롯해서 권성동이나 당의 중진들, 김은혜까지 이 평소에 메시지도 내지 않던 김은혜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건 대통령실의 뜻으로 보입니다. 선을 긋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홍준표가 뭐 한동훈을 버리고 이재명과 손잡자, 지금 뭐 신평 뭐 각종 사람들이 나서서 개헌하자, 뭐 보수 우파였던 사람이 배신한 것이냐, 이재명과 손잡고 협치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물론 뭐 일일이 선을 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민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으로 이제 공격을 하더니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 뭐 이 찬성을 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추경호가 나서서 이제 자제하자 또 뭐 단속을 합니다. 친한 소위 의원들이 이 찬성표를 던져서 이탈을 하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메시지다운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다운 전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볼만한, 지금 이재명이 기세를 올릴 때냐, 민주당이. 저거 제가 자꾸만 마지막 발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재명이 위정교사 무죄를 받았으니까 기세가 오르는 겁니까? 그런 정치평론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형입니다. 끝난 겁니다. 위정교사가 뭐 무죄고 그 다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게 기세가 오를 일입니까? 이재명은 지금 끝난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평론가들이나 여권에 있는 또 뭐 유튜브나 인터넷 언론 이런 걸 보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찬성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하는 주장들입니까? 이 어떤 주장이나 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전체적인 균형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모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할 경우에 그게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지 지금 짐작이 됩니까? 그 짐작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정도뿐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했을 경우에 뭐가 튀어나올지,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재명 자신도 모를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을 정리하는 카드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부결을 시켜도 또 상설 특검이 옵니다. 이런 데 대한 대처는 세우고 있는 것이냐. 지금 여론전, 거짓 선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공주에서 이 민생 챙기기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들을 이 내수부터 살려야 한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뭐 성장률 1%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각종 지원책 지금 소상공인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의 힘인 것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맞아떨어져야 하고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한동훈이 오늘 뭐 한마디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지금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한 갈등 거기에 지금 메모리 되어 있거든요. 모두 말하는 사람도 힘도 없고 그걸 듣는 국민들도 힘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금 완전히 끝장났는데도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면서 거짓 선동을 합니다. 뭐 대단하게 지금 이제 뒤집어 엎을 것처럼. 이재명이 무엇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탄핵 다 하십시오. 대한민국 검사, 판사 탄핵 다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민주당은 위헌 정당입니다. 왜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뭐 경험 많은 원내대표가 나서고 뭐 이재명 자범 대응위원회라도 만들자, 뭐 그런 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경험 많은 이 지금 누가 메시지 능력이 됩니까? 뭐 이 정국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리고 날카롭게 국민들과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별로 없습니다. 이재명 파렴치 자범 대응위원회 뭐 이렇게 이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 자문단이 있습니다. 주진우가 이끌고 있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졌을 뿐입니다. 이재명 지금 12월 달은 마지막 발악입니다. 예산을 들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 이재명 자폭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럴 때는 민주당을 훌쩍 앞서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있다. 지금 뭐 윤한 갈등, 그런 가치 없는 신평이라든지 장해찬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에 휘둘리는, 그러니까 지금 당정이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전체 그림을 놓고 조율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처럼 이재명과 한동훈 중에 선택하라면 이재명인 겁니까? 지금 뭐 개헌하자, 뭐 이재명과 협치 이런 겁니까? 그렇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저건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촉구해서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죠. 해야 된다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을 거쳐서 위정교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재명이 정상을 회복했다. 회복한 겁니까? 선거법은 이제 뭐 위정교사 무죄면 선거법도 무죄 되는 겁니까? 법은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구체적인 뭐 아이디어까지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둘리는 이재명과 지금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조폭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폭을 제압하는 것은 조폭의 방식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를 제압하는 건 가짜뉴스의 방식이 아닙니다. 장외집회를 제압하는 것은 장외집회가 아닙니다. 법입니다. 법치입니다. 상식이죠. 그래야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래야 정치에서 이깁니다. 조폭의 방식을 조폭으로,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로 제압하겠다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런 세력은 정치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 기분대로 하는 정치입니다. 기분대로, 성질대로 정치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철저한 계산과 전략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세부적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무슨 한동훈의 메시지가 힘이 없어요. 대통령실의 메시지 나와봐야 뭐 관심도 없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기들도 지금 애매할 겁니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탄핵을 해야 되며 예산안을 지금 저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안을 지금 뭐 재해 예산도 다 깎고 특활비 다 깎고 국회 특활비는 살려주고 문재인과 관계가 되니까 지금 대통령실 경호 특활비는 또 살려주고 이런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거 수습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뭐 6개월 안에 누가 죽든지 죽는다. 누가 죽겠습니까? 이재명이 죽는 거죠. 이 집권 여당 여권이 도대체 이게 정치인 건지 제가 참 놀랍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합니다. 송원재 TV는 보수입니다. 저는 요즘 자유우파 중에서도 가짜 뉴스를 늘어놓고 뭐 우파라고 하면서 별 희한한 주장을 다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저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단이라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로 한동훈 대표를 근거 없이 또는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흔들면 엄청난 정치적 역풍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난동질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엄청난 역풍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의 권위입니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못 가니까 이 난동질을 벌이는 겁니다. 개헌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뭐 도와줄 테니까 개헌하자. 윤 대통령이 도와주면 이재명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왜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부분 이외에 윤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한동훈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정리를 해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힘이 생기고 뭐 간단한 겁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범죄자입니다. 당연히 100%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에서 무슨 갈등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저 난동질을 벌이는 거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수위입니다. 이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권 여당, 여권에서 지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거의 포기한 듯한 행동들입니다. 갑자기 아무런 조치와 사전 작업 없이 대통령이 공주에 가서 민생을 쏟아 놓으면, 그래 뭐 언론에서 또 써주면, 언론에서 난다고 그게 폭발력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을 가고, 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쇄신으로 가고 이 경제를 살리는구나. 이게 사전 작업이 착착 들어가고 준비가 되어야 메시지가 폭발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재명과 민주당의 난동질이 시작되면 그게 여러 가지로 위헌 정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소환이 남아 있습니다. 소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동도 남아 있고요.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일을 뭐 일일이 다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검찰총장이 왜 있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있는 겁니까? 왜 검찰의 일로 윤석열 정부가 비난을 받습니까? 비판을 받습니까? 검찰은 인사를 비롯해서 모든 건 윤석열 정부 행정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판을 놓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판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송재TV에 한동훈을 지지하더니 왜 한동훈 또 가족 부분은 이 당원 게시판은 사과해라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사과할 건 해야죠. 그건 시간 타이밍은 한동훈 대표가 잡겠지만, 한동훈 이걸로 가지고 당원 게시판으로 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윤석열 누구도 개인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든 이순신이든 개인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송은재TV는. 보수의 입장에서 한국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지할 뿐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공영방송이 없어져도 되겠다, 우리나라에. KBS가 공영방송이고 MBC는 준공영이라고 하죠. 사실상 공영방송입니다. 우리는 공영과 민영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공영방송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인터넷 이 언론 환경을 보면서 이 공영이 있어야겠다. 공영이 잘못됐다면 MBC 같은 건 민영으로 바꾸든지 없애도 된다. KBS를 바로 잡으면 이 공영방송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뭐 좌파 우파 없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가짜뉴스입니다. 그 유튜브나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상식으로는 절대로 팩트체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팩트체크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면 기자가 기사를 하루에 하나 내지 두 꼭지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났다, 뭐 KBS, MBC, 뭐 조선일보에서 기사 났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유튜브나 정치 평론에서 팩트 체크가 되겠느냐? 수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 뉴스들이 또 오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걸 보면서 이 공영방송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한 공영방송 이야기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완전히 이제는 법적으로 끝장이 난 저 이재명의 정치적 공세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느냐라는 점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참 총체적인 이런 비판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 이재명에 대한 처벌만 해낸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 평가는 부분은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총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 여권 전체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 뭐 전혀 역동성도 없고 국민들과 공감력도 떨어지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무런 책임 없이 정치권을 휘젓다가 감옥으로 갈 이재명에게 말 그대로 지금 오늘 한동훈이 한 이야기처럼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뭐 검사를 아무 이유도 없이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예산안 민주당 자기들도 망하는 길입니다. 저렇게 예산안 편성을 하면. 근데 뭐 그냥 협박용으로 그냥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로 뭐 사과하라, 서로 철회하라. 국민의힘에서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의힘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최상병 국정조사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저 그대로 두면 민주당 단독으로 두면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않고 사그라들 수 있느냐. 최상병 부분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 뻔한 내용을 이렇게 대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불필요한 권력투쟁, 쓰레기 같은 일부 정치평론가들,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 유튜브라고 봅니다. 그런 뭐 구독자 수가 많다고 저는 뭐 쓰레기가 뭐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휘둘려서 지금 윤한 갈등이 불거져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 결과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에 이 특검법을 폐기를 시키면 다음 상설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난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주당 위헌정당이라고 지적만 하고 뭐 계속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뭐 머릿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네라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업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200명, 뭐 192명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광판을 안 쳐다보고 뭐 경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